그러니까 의사의 첫 번째 덕목 잘 고치는 거죠, 그죠? 그건 기본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 누굽니까? 이동욱이죠.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이거 방역한다고 마스크에 제가 덮개를, 일회용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연설 마치면 요거 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만큼 지독하고 악질적인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 정권 내내 감옥에 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 봤습니까?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지독한 인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악질적이고 지독하고 양심이 없는 인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독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세요. 우리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지, 거짓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 사기 탄핵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기 탄핵에 강을 건너자느니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도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 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퇴출시켜야 돼요. 저는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되냐면요, 질병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전에 다른 데서 연설하면서요, 제가 상금 100만원 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 의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상금 100만원 주겠다. 정세균이, 문재인이, 정은경이가 사기를 치는데, 자, 오페라 공연장에서 오페라 배우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답니다. 야외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은 마스크 써야 된답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한대요. 가수들 노래할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대요. 이게 문재인의 사기 방역입니다. 그걸 의학적으로 한번 이해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가수가 노래 부를 때는 왜 마스크 안 써도 됩니까? 오페라 배우가 왜 오페라 할 때는 3시간 동안 침 튀기면서 오페라 할 때는 왜 관객 앞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거 친절하게 써놨어요, 문재인이가. 방역을 하려면 공정하게 하란 말입니다. 공정하게. 왜 애국 국민들 탄압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교회 탄압, 양심을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할 때 왜 바이러스를 이용하냐 말이에요. 야외 여기는 마스크 쓰죠. 실내에는 500명까지 마스크 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500명 집회까지 쓸 필요 없어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놨어요. K방역이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외에는요 100명 이상 모이면 바이러스가 위험하대요. 실내에는요 마스크 벗고 밥 처먹는 것도 1000명 2000명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위험하거나 방역을 하려면 공정하게 하란 말입니다. 공정하게. 그걸 왜 이용해서 인권 탄압, 인권 유린하는데 쓰냐 말이죠. 백화점은 2.5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2.5단계까지. 교회는 1단계부터 50% 금지입니다. 1.5단계 되면 70% 금지입니다. 영화관은요 1.5단계 돼도 1행간 한 칸만 띄우면 됩니다. 어차피 1행끼리는 다른 1행하고는 한 칸 띄워요. 어차피 영화관, PC방, 공연장은 1행간 한 칸 띄우면 되는데요, 교회는 70% 금지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집회를 탄압하는 빨갱이 방역이에요. 빨갱이 방역. 상식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거짓으로 탄핵하더니
이 인간들이 질병조차도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바이러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실내 밀폐된 전철에는 인조인간들이 타고 야외에는 위험해서 100명도 모이면 안 됩니까? 이런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요, 이 사기 방역에서 비방하면 징역형에 처한답니다. 제가 징역형 처하는 법 곧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이 인간들 더불어 공산당이 통과시키는데 이 법 통과되기 전까지 내가 이 사기 방역에 대해서 빨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회를 탄압하거나 교회를 탄압할 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정치 방역하느냐 반항하면 그것을 가지고 방역방해는 긴급체포 대상입니다. 방역방해 긴급체포 대상. 집회하면은 예배드리면 지금까지 벌금 300만 원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제 집회하거나 예배드리려면 징역 5년 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런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국고 파탄제, 지금 탈원전 사기 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잖아요.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공무원이 보고하니까 그 장관이라는 인간이 뭐라 했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원전 폐기하라 그랬는데 너 죽을래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공무원이 화이트로 지우고 탈원전 빨리 원전 폐기해야 된다고 서류 조작했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를 파탄내는 인간들이 독감 주사 맞고 100명 이상 죽었어요. 얼마 전에 20대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조용합니다. 빨갱이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38명 죽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그러고 국가재앙이라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요,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방역에 대해서 교회는 1단계에서 인원 제한하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야외 집회 100명 이상 집회 못해요. 인원 세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산당 빼고는요, 집회하는데 인원 세하리는 국가가 없어요. 밥 처먹을 때는 1000명 2000명 되고, 집회하면은 문재인이 국민들이 이제 자기 그 거짓이 드러날까봐 집회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기 방역이에요. 우리가 이 사기 방역은 반드시 바로, 내가 목사님들 보고도 그랬어요. 예배 설교하는 게 오페라 가수 노래 부르는 것보다 못하냐?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있길래 조금 전에 그랬어요. 그 집회 장소에서 노래 불렀거든요. 가수는 또 마스크 안 썼어요. 아니 노래 불렀잖아. 오페라잖아. 우리 이제 연설을 노래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커피 마시거나 사이다 먹거나 하면은 안 써도 된답니다. 그럼 나 사이다 한 잔 들고 올라와서 연설하려고.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게 공무원 지도. 자, 그러면 집회 장소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면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 모르겠는데요. 문재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예? 가수가 뭐 노래 부를 때는 바이러스가 없고 여기서 연설할 때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고요,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 보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를 버려야 된대요. 보수가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이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가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수를 버리자는 거예요. 이 보수를 버리자는 당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 거리에 나왔는 사람 보고 거구라 그럽니다. 거구. 거구는요, 문재인이가 거구예요. 파쇼를 가지고 거구라 그러거든요. 히틀러 같은 파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우리 보고 거구라고 하는 인간은 스스로 빨갱이 인증이에요. 자유민주주의자 보고 무슨 거구라 그럽니까? 거구라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로는 워싱턴 특파원 MBC 스포츠 사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신 제17대 전 국회의원 곽성문 국회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투쟁을 한 지가 4년째죠. 매주 토요일은, 그래서 저는 애국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토요일 애국의 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제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스팔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극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올해 들면서부터 4.15 총선에 미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선거 때만 되면 막 그냥 정치판에 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일가 친척 중에 사돈의 팔촌 중에 공천 하나 받으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 공천에 목이 메여가지고 그냥 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는 저 황교안이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공천 얻어보려고 탄핵무효 없어졌고, 그리고 2월달 코로나 방역이 시작되면서 앞서 지금 이동욱 회장이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없어졌죠.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는 자 이제 이 부정선거를 또 규탄해야 되겠다 해서 젊은 청년들과 블랙 시위를 하고 하면서 또 탄핵 무효 얘기가 잠시 사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저 서울역에서 애국당, 지금은 공화당입니까? 공화당을 중심으로 집회를 했고, 또 저는 대한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와 주최하는 그 대한문 집회에서 탄핵 무효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세대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 집회는, 오늘 이 집회는 오이 박사라는 정말 아주 조그마한 단체가 십시일반 돈을 거둬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탄핵 무효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무효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 아직 계시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애국당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당이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지도자로 모시고 활동할 수 있었지만은, 자, 우리 이 오이 박사 모임은 정말 아무런 직위와 아무런 직책이 없는 필부 필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순수한 정말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이 박사 이정신 단장을 포함해서 모든 회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 차를 타고 보니까요, 이거 저 친박신당에서 만들어준 선거 유세차지요. 이거 1,500만 원입니다. 한번 빌리는데, 한 달 그때 빌려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시설 이 정도면 우리 100명 집회는 충분합니다. 300명까지도 충분하겠습니다. 500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피커만 2개 더 설치하면 되니까. 자, 이 광장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이 박사의 첫 집회가 시작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3주년이 되는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단체, 제가 일하고 있는 국본도 오늘 전세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단체들이 구미에 가서 대통령의 생가를 둘러보고 참배를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맞아서 첫 번째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따님이시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서청대 골방에서
며칠째입니까? 1325일째 오늘도 서청대 독방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보람 있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쳐야 하는가 말씀을 나름대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79년 10월 16일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기일이 만 6개월로 만료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그날 1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6개월의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그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좌빨 정부 하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접으시면서 최후 진술을 하고 그날부터 재판을 그만두신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했지만 저는 이 말 기억합니다. 이 법정이라는 곳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지 저 도돌아다니는 소문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원대 복귀를 외쳐야 하는가? 바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옥중에 혼자 계시지만은 자,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그 모든 죄와 혐의가 전부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단돈 한 푼 안 받으셨잖아요. 자, 이건 말씀드리죠. 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시킨 게 작년 7월 29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정유라한테 사줬다는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해서 더 때리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혀졌죠. 삼성이 그 말 3마리를 지금까지 삼성전자 성마협회 지원 파트에 넣어서 회계를 계산해왔고 꾸준히 관리해왔고 작년에는 그 중에 제일 비싼 놈은 하나 현지에서 팔았습니다. 아니 그게 최순실의 거면은 삼성이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리고 최순실이 딸 최정유라가 말을 좀 빌려 탔기로서니 그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되고 그게 직권 남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 대통령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거 입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진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됐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 주도한 세력들이 17년 가을쯤에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정권 잡았다고 자기들끼리 공을 자랑한다고 이른바 탄핵 백서라는 걸 아마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흘려나왔는데 9월 말경에 벌써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1300개에 해당하는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망라됐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좌빨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중에 10몇 개 단체가 핵심 코어 그룹이 돼서 각자 대표를 파견한 20여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른바 기획부, 두 번째 법률팀, 세 번째 언론 홍보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그 파트별로 또 사무실을 정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기획해서 드디어 10월 19일인가 1차 촛불 집회를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도 보면 언론 홍보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조작 기사를 내보내는지 그
다음에 그냥 숫자를 부풀려서 경찰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숫자를 그냥 1000만 명이 왔다 하면 매일 저녁마다 토요일마다 100만 명이 왔다고 숫자를 늘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하나. 세월호에 관해서도 좀 정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박근혜가 옳았다 이거예요. 자,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정리해 놓은 걸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업적 59가지를 써놨더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돌아가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이 인기 없는 정책을 다 골라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노력하지 않는 마을에는 아예 시멘트 공급을 끊어버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많은 업적 중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죠. 노동조합을 개혁하려고 달라들었죠. 정교조 법의 노조로 만들었죠. 감히 어느 지도자도 손대지 못했던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폐를 5년 동안에 한번 고쳐서 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놓아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것을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좌빨 이자들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그래 정권을 잡아서 3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요. 나라가 개판 아닙니까? 매일매일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자, 문재인에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칩시다.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나라 꼴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이게 나라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볼 때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 저놈들은 어차피 빨갱이 놈들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우리 동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우리 우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우리하고 같이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를 헤맸던 자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을 묻고 가자, 탄핵을 묻고 가자, 대통령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묻고 가자는 거요? 탄핵의 늪을 건너가자. 그 늪을 어떤 놈들이 만들었는데 지놈들이 만들어 놓고 탄핵의 늪을 건너가자. 이 자들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있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탄핵을 없던 거로 묻고 가자. 어떻게 역사에서 지울 수 있어요? 컴퓨터 딜리트 하듯이 그냥 누르면 죽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들이 지금도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이라는 그 정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당 이름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이 자들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광주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우리 그래 우파가 광주 호남 사람들에게 뭐를 잘못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왼쪽으로 좌천리 가고 있고, 그래 아스팔트 보수는 버리자, 보수의 가치를 버리자. 얼마 전에 어느 대한민국 최고라고 부수를 자랑하는 그 신문에 어느 논설이 열리는 작자가 뭐라? 제1야당이 살아나려면은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럼 어디 가서 김일성이 의혹을 찾아올 거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통이 터져서 억장이 터져서
정말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4년을 우리가 헤매 있는데도 이 문재인 좌빨 저놈들 꼼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내가 희망을 좀 가집니다. 저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하는 꼴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자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에 저 어떤 암흑의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돼가 그냥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이자들은 이제 임기 말이 가까우니까 이제 지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의회 3분의 2에 이르는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못쓴 온갖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도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말도 안 되는 무슨 우크라이나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탄핵을 했죠. 절반은 성공했죠. 하원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52명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아서 탄핵을 막아냈습니다. 그 점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를 비롯한 저 62마리의 개새끼들이 배신을 때리고 지금도 국회의원에 묻고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부정이 저질러졌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행해서 표를 조작하고 며칠 사이에 드디어 터졌죠. 전자개수기를 미국도 썼는데 그 전자개수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것도 중국 거야. 도미니언이라는 그 기계를 썼는데 28개 주에서 지금 채택을 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에서는 저 도미니언 표가 들어가서 표를 조작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표를 바이든으로 바꿔버리니까 2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어느 며칠 전에, 바로 사흘밖에, 어느 통계 전문가가 자료를 찾아내서 내린 결론이 최소한 390만 표의 표가 조작이 됐다. 특히 270만 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삭제가 되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한 90만 표는 표를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 전문가가 찾아낸 자료가 트럼프를 그렇게 욕을 하고 완전히 미국을 지금 잘못 이끌어가는 미국 최대 신문이라는 뉴욕타임스가 개표 결과를 게재한 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문가가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사기가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열심히 부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고 봅시다. 빠르면은 다음 주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충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잃었던 표를 되찾아서 270석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든, 아니면은 지금 부정이 심각한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 다음에 네바다주, 이 3개 주에 아마 연방대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270석을 갖지 못하고 하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내년 1월 3일에 시작되는 새 하원에서는요, 50개 주가 한 명씩 대표를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50개 주 하원 대표가 표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이 이번 상원 하원 선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약진을 해서 하원에서 50개 중에서 31개 주가 이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은
컨틴전시 일렉션을 통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왜 제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를 맞서서 싸우는 이 투쟁을 보면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똑같은 부정이 저질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부정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어떤 글로벌리스트의 세력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느냐?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도 없어지고 공화주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는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하던 그러한 세력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 이번 4.15 선거를 보니까 일부 실수도 있었고 일부 좀 문제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무슨 대세를 바꿀 만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이 세력들에게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찬이가 20년 집권 그러다가 50년 집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선거 부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탄핵, 특검, 재판,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치 히틀러가 쿠데타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 잡았습니다. 이 자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넘어간다면 이 자들이 못할 짓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독재를 넘어서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자,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간 지난 오늘 밤 자정 새벽 2시에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100만 명의 시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각자 또 집회를 엽니다. 마치 포 트럼프. 주제가 뭔지 압니까? Stop the steal. 스틸, 도둑질이죠. 우리 표 도둑질 해가지 마라. 표 도둑질 그만둬라. 100만 시민이 워싱턴 중심을 메우면은 저는 다음 주부터 미국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와야 합니다. 자, 미국 얘기에서 레이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그 선량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뛰쳐나오면은 사학간 무리들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량하고 힘이 없는 민초들이지만은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싸워봐야 합니다. 남 나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의 연설은 언제 들어봐도 저희가 희망을 갖게 하는 연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정치보복 희생양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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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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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자, 우리가 연사를 모시고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 그 박진우 사회자님과 함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제가 노래 농담입니다.